예. 집에서 한 20명 안짝, 아니면 공부방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10명 안짝, 아니면 20명 안짝, 아니면 10명, 뭐 이 정도 데리고 공부방 운영하시는 그 선생님들께 떡볶이를 애들한테 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존맛행. 근데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떡볶이는 별로 맛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혼자 먹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몸에 좋은 걸 너무나 많이 넣어줬어.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막 국물도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해물이나 뭐 이런 거 넣고 국물 막 만드시고 막 진짜 몸에 안 좋은 건 쏙 빼고 이렇게 만드니까 맛이 없는 거야.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공부방에서 먹는 떡볶이는 너무너무 맛있단 말이죠. 왜 맛있냐면 요즘에 외동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 먹는 건 별로 맛이 없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혼자 먹는 건 맛이 없다고. 그런데 같이 더불어 먹는 건 진짜 맛있어. 그래서 공부방에서 먹는 떡볶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죠. 그런데 요 떡볶이 먹는 맛에 공부방 오는 애들도 많다니까요. 그리고 떡볶이는 호불호가 없어. 그냥 맛있어. 그리고 뭐 아주 저학년 만 없다면, 아주 저학년 아니면 뭐 6살, 7살, 8살 뭐 요런 애들만 없다면, 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뭐 중학교 뭐 요런 애들 데리고 만약에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떡볶이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 떡볶이 먹는 맛에 애들이 옵니다. 근데 이 먹는 게 정말 파급력이 정말 세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공부방 하시는 분들 막 광고하려고 광고비 뭐 이런 거에 돈 쓰지 마시고요. 딱 두 개만 해보세요. 뭐냐면 하나는 블로그. 블로그 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블로그를 맨날 올리시는 거. 그거는 뭐 돈 안 들죠. 예, 블로그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애들한테 떡볶이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오늘 어, 떡볶이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저는 주부 생활이 지금 10년도 안 된 정말 신참입니다. 나이만 먹었지 주부 경력 10년도 안 된 제가 무슨 그렇게 뭐 살림을 잘하고 뭐 요리를 잘 만들겠어요. 개 중에는 뭐 댓글에 보면 클킴님은 요리도 잘하고 뭐 이럴 것 같다고 뭐 말을 하는데, 예, 그거 안 봤으니까 그런 거지. 잘 못해, 잘 못해. 근데 이제 애들한테 떡볶이를 만들어 주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검색을 했지, 검색.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들고 맛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50년 요리 인생 윤이련님. 거의 윤이련 쓰고 떡볶이 이렇게 쳐도 나오고요. 50년 요리 인생 떡볶이 이렇게 해도 그분의 그 영상이 뜨거든요. 50년 요리 비결인가? 아무튼 윤이련 떡볶이 이렇게 쳐도 나오고, 이 밑에다가 제가 달아 드릴게요. 더보기란에다가. 예. 그걸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대로 이제 해서 애들한테 주니까 정말, 예, 50년 요리 인생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분 정말 대단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떡볶이가 맛있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 영상 보고 그분 거 한번 찾아가서 이제 보세요. 그분 거 그대로 이제 따라서 카피해서 이제 한 거니까, 그 레시피 그대로 한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파 맛입니다. 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파도 안 되고 대파를 사세요. 이렇게 커다란 걸 사서. 근데 이제 그 공부방에서 먹는 떡볶이는 식사가 아니잖아. 식사가 그냥 간식으로 먹는 떡볶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지도 말고 한 중간 손가락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떡볶이 쌀떡을 사다가, 쌀떡이 시간이 지나도 불지가 않아요. 밀떡은 불어요. 그래서 반드시 쌀떡을 사다가 이제 하시고, 요 정도 되는 그 길이를 한 6개 정도 주십시오. 애들 6개. 쌀떡은 한 대여섯 개 먹어도 속이 든든합니다. 예.
그 정도 손가락 길이 정도 되는 쌀떡을 한 대여섯 개 정도 주시면 그거 먹어도 속이 든든하고 이제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대파를 이제 물에 씻어서 이제 자른 다음에 세로로 자르는데 세로로 반 정도를 잘라도 되고 아니면 한 두 번 이렇게 잘라도 되고 세로로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파 한 단을 이렇게 사잖아. 그럼 그거에 반 정도는 써. 반 정도는. 그래서 한 10인분 정도 어치를 만드는데 한 10인분 정도 어치를 만들어도 한 20명은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왜냐면 이게 다시 말하지만 식사로 먹는 게 아니라 간식으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작은 컵에다가 이렇게 작은 컵보다 조금 더 큰 컵 이제 다이소에서 팔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애들을 이제 만들어서 꼬치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제 주는데 아무튼 그 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를 세로로 이제 써는 거예요. 세로로 썰어서 다른 기름으로 내가 해봤거든요. 올리브 오일, 뭐 아보카도 오일, 뭐 이런 거 몸에 좋다는 오일도 해봤는데 식용유가 제일 맛있어. 식용유로 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식용유도 몸에 나쁜 건 아니니까 콩기름이잖아. 아무튼 식용유를 넣고 이제 그거를 파를 엄청나게 이빠이 때려 부어. 그러니까 한 10인분 정도 만들면은 그 대파 한 단에 반 정도는 써. 반 정도는 써서 파를 엄청 때려 박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기름을 넣고 이제 파를 볶아요. 예, 파 숨이 죽도록 이제 볶아. 근데 이제 그 윤희련 그 분은 그 파를 이렇게 새로 썰기를 하면 파에서 진액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걸 그분은 파에서 코가 나온다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파에서 그 진득한 그게 굉장히 맛있는 풍미와 향과 맛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식용유 넣고 이렇게 볶아. 숨이 푹 죽게 이제 볶아. 그리고 나서 이제 고춧가루 한 스푼 뭐 넣고 고추장 두 스푼 정도 넣고 조금 더 볶다가 이제 물 넣고 물 어느 정도 자박자박하게 넣고 그 다음에 떡 넣고 그리고 설탕 한 숟가락으로 한 두 숟가락 아니면 세 숟가락 정도 10인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스푼 아니면 세 스푼 정도 넣고 간장, 진간장을 한 두 스푼 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뭘 넣냐면 다시다. 다시다를 티백으로 파는 다시다가 있거든요. 그걸 한 티백을 때려 넣으면 끝이야. 그리고 저기 뭐지? 그 오뎅 어묵을 넣는데 절대로 비싸고 두꺼운 어묵을 넣으면 안 되고 싼 어묵 있잖아요. 싼 어묵일수록 이게 얇잖아요. 그걸 잘라 가지고 널쩍한 어묵을 한 3등분 정도 해서 잘라서 이걸 넣어. 그러면 싼 어묵으로 해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싼 어묵으로 해야 이게 얇으니까 금방 이제 조리가 되고 이제 어묵하고 이제 쌀 떡볶이하고 그게 이제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고 이제 이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떡볶이에서 막 윤기가 막 흘러 막.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관건은 뭐냐면 파를 때려 넣어서 이제 해라. 그럼 그 파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애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파 있는 부분을 더 달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정말 맛있다니까요. 이게 파 하나로 그렇게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웠고 이게 파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분 윤일연 요리 비결인가 요리 인생 50년 뭐 떡볶이 이 정도로만 이제 쳐도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히트를 쳤냐면 애들이 다 좋아하고 심지어 제가 그 주부 10년 차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2014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부 경력 10년도 안 돼가지고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잘 만들겠어요. 잘 못 만든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
유튜브 그거 덕분에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했는데 애들한테 아무튼 히트를 치고, 그리고 어디에서 히트를 쳤냐면 그 교회에서 그 추수감사절 그거로 애들한테 어묵탕하고 떡볶이를 이제 끓여주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 그 애들 그 교사로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떡볶이를 만들겠다고 이제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떡볶이를 하겠다고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해 왔는데, 그게 막판에는 바닥이 났어, 바닥이. 그걸 증거 자료를 제가 처음엔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랬다. 증거 자료를 제가 이 영상 끝에다가 이제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실패가 없는 떡볶이. 그리고 뭐 다시다 이게 들어갔지만 이미 몸에 좋은 파를 때려 박았기 때문에 뭐 애들 뭐 건강에 안 좋거나 뭐 그런, 차라리 밖에 나가서 막 그냥 그렇게 한 떡볶이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몸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다 그거 뭐 들어갔지만 그게 뭐 몸에 나쁜 건가. 아무튼 다시다 한 팩이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뭐 떡볶이를 하고 헛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면 정말 이건 정말 무난하다. 그리고 파를 때려 박았기 때문에 파 때문이라도 이거는 몸에 나쁜 떡볶이 아니면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맛이 너무 좋다. 그래서 엄마들이 만들어준 떡볶이가 맛이 없는 건 너무 그냥 유기농으로만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맛이 없다, 맛이. 그런데 공부방 이제 선생이 해준 떡볶이는 약간 유튜브 보고 이제 이렇게 좀 맛을 내는 잔재주를 부렸기 때문에 어, 뭐 분식점에서 사 먹는 떡볶이라든가 뭐 요런 맛 비스름한 그런 맛을 내기 때문에 맛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거는 왜 몸에도 좋고 파가 많이 들어가서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그러면 장땡이지 뭐. 예, 그래서 요렇게 한번 애들한테 집에서 공부방 하시는 분들, 예, 요렇게 이제 애들한테 떡볶이 한번 해 먹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제가 애들한테 계속 말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이제 집에서 공부방 하면서 애들한테 퍼 먹이는 이유는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한참 가르치고 있으면 나도 출출해. 뭔가를 먹고 싶은데, 애들한테, 애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혼자 먹겠어요, 그걸. 그리고 공부방은 이미 이제 학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뭐 퍼먹이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금전적인 지출이 많이 나가질 않아요. 그냥 내가 먹는 거에 조금 더 하면 애들을 이제 먹일 수 있고 이제 이런 거니까. 예, 그래서 공부방 하시는 분들 이렇게 먹는 게 정말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방 하시면서 홍보에 너무 열 올리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일일 일 블로그 올리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만약에 공부방 오픈한 지 뭐 얼마 안 됐다 싶으면 그거보다 좀 자주 이렇게 떡볶이나 아니면은 몸에 그렇게 호불호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 마트 가면 미니 붕어빵을 팝니다. 그럼 커스터드 크림 맛, 뭐 시나몬 단팥 맛, 그다음에 뭐지 또 하나가, 아무튼 세 가지 종류 아주 예쁜 그런 미니 붕어빵을 파는데, 그거 에어프라이어에 그냥 후루룩 돌려가지고 한 1, 2분 돌려가지고 애들 주면은 애들 그냥 존맛탱 엄청 맛있어하고 막 그럽니다. 식빵 있잖아요. 토스트기에 이거 넣었다가 이제 뭐 이렇게 타이머 맞춰가지고 넣었다가 어느 정도 구워가지고 애들한테 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발라도 맛있어요. 공부방에서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래도 맛있어. 왜냐하면 즉석에서 뜨끈뜨끈할 때 먹는 거고 더불어 먹잖아, 더불어.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추억거리가 되는데요. 집에서는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걸 해줘도 맛없어. 왜? 혼자 먹으니까. 여럿이 같이 먹는 그 맛이 정말 꿀맛이라니까요. 그래서 예, 매일 블로그 하시고 다른 거 뭐 홍보에 열 올리지 마시고 그냥 지속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뭔가 먹을 거를 이렇게 해주면, 예,
그거 자체가 홍보가 됩니다. 그거 자체가. 그래서 제가 교습소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왔고 한 4~5명 누락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4명이면 4명이고 5명이면 5명이지 4~5명만 누락이 되고 다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그 학생은 이제 집이 머니까 한 15분 걸어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 눈에는 아직 애가 어려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다니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주 정도 남은 거를 환불을 해 드리겠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한 2주 정도, 2주 남은 그걸 그냥 환불을 안 받고 그냥 애가 다니겠다고 하니까 한번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라고. 그리고 애가 2주 정도 다니다가 결론은 계속 다니겠다고 이제, 그래서 계속 다니겠다고 해서 이제 결국은 계속 다니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애를 카운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애가 4~5명 정도 됐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누락된 애가 4명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걸 먹으면서 뭐라 하냐면, 아유, 학원 그만둔 애들이 제일 불쌍하다 막 이러면서,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다녔는데 걔네가 제일 불쌍하다, 요즘엔 우리가 이렇게 잘 먹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도 말하고 이제. 그런데 먹는 게 정말 즐거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단실에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막 이렇게 초조해하시지도 말고, 느긋하게 그냥 일일 일 블로그 올리시고 애들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그 이상 뭔가를 해 주시고, 뭔가를 해 주시고, 요 정도로 운영을 해 가셔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먹는 게 지네끼리 엄청나게 소문이 납니다. 쟤네 공부방은 글쎄 일주일에 한 번씩 떡볶이를 해준대, 아니면 뭘 해준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동네 정말. 그런데 아니면은 요런 게 함께 먹는 이게 정말 즐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만 운영을 하셔도 충분히 충분히 잘 이제 공부방을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며, 오늘은 떡볶이 맛있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